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읽어보면 1조에 조선주차 헌병은, 헌병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을 담당한다. 제5조 헌병은 해서 헌병 경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910년대가 되죠. 헌병하게 되면은 뭐 군대의 경찰이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 모자에 뭐 밀리터리 폴리스에서 MP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의 정책에 대해서 골라주면 되는 문제예요. 선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경성 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 우리 20년대 가게 되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를 무마시키고자 일제가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었습니다. 20년대 1924년에 만들었고요. 2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원산 총파업 하게 되면 시험에 엄청나게 반복되는 선지죠. 연도까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1929년에 해당됩니다. 3번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여기 이제 이름이 조선어가 되죠. 관련된 거 한 번 더 복습해 봅니다. 처음에 이제 국문연구소 하게 되면 국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일병합 이전에나 가능했다 해서 07년도가 되고요. 이후에 국문이라는 단어를 이제 못 쓰죠. 조선어라는 단어를 쓴다. 조선어 연구회가 나온다. 21년이죠. 1921년 이후에 조선어 학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언제예요? 1931년이 되고요. 이후에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이 됩니다.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30년대에 해당하게 되죠. 4번 암태도 수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암태도 수작쟁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주의 이름까지 문제철과 문제가 있었다. 암태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목포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연도 1923년에서 20년대에 해당한다. 5번 조선 태양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관리. 태양령이 정답으로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태양령 하게 되면 1910년대죠. 1912년부터 이제 태양령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대 정책 하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봅니다. 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한일병합 언제요? 1910년에 한일병합 이후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여 회사 조직으로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일의 사업 경영 제한을 주기 위해 총독부 재령으로서 가를 공포해서 허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10년대에 해당하는 허가주의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920년대에 가게 되면은 회사령을 폐지를 하게 되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가지고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뭐예요? 일본 자본가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바꿨다. 여기선 지금 뭐 허가제이기 때문에 1910년대 정책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 교육령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비교를 하면서 다룰 텐데요. 2차 조선교육령 그러면 192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대 이제 그 이후에 20년대 이후에 이제 교육령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해요. 이번 범죄 직결례에 대해 직결례에 의해 한국인을 처벌하였다 하면은 10년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범죄 직결례 그리고 뭐 태형령, 헌병 경찰제 이 정도를 묶어서 암기해 둡니다. 3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이런 거를 좀 이름을 길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사상범 예방 구금령 하게 되면 1941년이 돼요. 4번 농민의 자력 갱생을 내세워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1932년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뭉뚱그려서 뭐 30년대다 정도로도 외워도 괜찮습니다. 농촌진흥운동. 5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1938년이 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문제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뭐 50회 같은 거 보면은 문제가 뭐 11문제, 12문제 가지고 한 20% 넘게 나와요. 얘 하나에서 11문제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가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데 통상 이렇게 키워드하고 그 연도만 암기를 잘 하고 있어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독립운동에서 운동 단체하고 인물의 이름하고 연도. 그래서 암기량이 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본인이 좀 점수가 모자란다 해도 일제강점기를 많이 반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득점을 하고 있는데 뭐 좀 다 맞고 싶다 할 때도 이쪽을 반복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미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해가지고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할머니께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볼까요?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던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 총동원법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1938년에 해당합니다. 밑줄 그은 시기가 되니까 뭐 이 이후에 30년대, 40년대 정책이 아닌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죠.
자, 선제 읽어봅니다. 1번 태영 하면 태영령 하면은 1910년대에 해당하죠. 정답이요. 굉장히 간단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2번 신사참배 하게 되면은 30년대가 됩니다. 3번 황국신민서사 하게 되면은 계속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1937년이 된다. 4번 학도병 출정 권고연설란을 친일파 인사. 학도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학도병 하게 되면 1943년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말기로 접어들면서 광복에 가까워지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데까지 막 계속 가는 거예요. 5번 농출한 녹그릇 수저를 정리하는 명사무소 관리하게 되면 1942년 이후가 됩니다. 녹그릇 수저까지 다 가져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태형령이 나와버렸으니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점수도 좀 낮죠. 1점이니까.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시나 정책에 대해서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1번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주저한 후 곧바로 언도해야 한다. 핵심어가 뭐예요? 직결이 되고요. 11조 읽어보니까 유치일수는 구류의 형기에 산입하고 태형에 태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 1위를 태오로 절산하여 태수에 산입하여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절산하여 금액에 산입한다. 그럼 직결 심판이나 이제 태형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191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라라는 문제죠. 자, 읽어봅니다. 1번 방몽국을 설치해서 한성 순보를 발행하였다. 이거 83년에 발행한 거죠. 그래서 한성 순보, 방몽국이 갑신정변으로 파괴가 되면서 한성 순보가 중단이 되었다가 한성 주보가 나오게 되죠. 최초의 상업 광고를 한성 주보가 실었다. 이번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1898년이 되는데 이제 독립협회가 없어진 해예요.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 하면은 독립협회 쪽에 서가지고 독립협회를 지지하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게 뭐예요? 보부상 단체 한국협회가 되죠. 3번 근대적 개혁 추진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군 하면은 생각이 나죠.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군 공연 과시는 개과팔 해가지고 이 전에 있던 내용이죠. 1894년이 되겠습니다. 4번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10년대에 해당합니다. 5번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상돈하고 김광재가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기 이제 대한매일신보 정도.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04년에 만들어져가지고 1910년 이후에는 이제 친일 기관지인 매일신보로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는 1904년에서 1910년까지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내용. 07년이죠. 역시나 쉽게 풀 수 있는 10년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가나 발표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역시나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봐요. 가 보니까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 그 이전에는 통감부였죠. 을사득약 이후에 통감부가 이어지다가 총독부로 설치를 합니다. 한일 병합이 있은 해죠.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 정무를 통할한다. 통감부 및 소속 관서는 이게 이제 전에 있던 거죠. 이게 총독부로 바뀌었다. 05년에 이제 을사득약인데 통감부 자체는 06년부터 이제 있습니다.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에 행한다. 1910년이 가가 되고요. 나를 보니까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한다. 이 뭐예요? 칼 들고 수업하고 막 그랬다가 이제 안 한다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선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 더욱 고려하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919년에 문화통치로 전환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이 시기라고 하니까 10년대를 골라봐라. 1910년대를 골라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죠. 1번 보니까 미국 공출죄가 실시되었다. 1939년 이후에 전시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번 조선 태형령. 태형령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너무나 10년대를 묻는 건 쉬운 문제입니다. 점수도 1점이고. 3번 국민징용령이 제정되었다. 1939년에 해당하는 일제 말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1924년이죠. 우리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좌절시키고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5번 황국시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이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1937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하고 연도를 묶어가지고 암기하는 거를 양을 엄청 늘리자. 이 부분하고 이제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 이름하고 활동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막 길게 한다기보다 천상 키워드하고 독립운동가 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암기를 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출제 비중도
이렇게 다 한국사를 끊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일제강점기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